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 이런 내용이 SNS상에서 퍼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스닥 정기 할인 행사, 1월 1일부터 지금 무기한 행사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전 품목 30에서 70% 할인가 적용입니다. 그런데 싸게 사는 거는 좋긴 한데 이게 막 무기한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세일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진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밤새 좀 엿보였고요. 한편으로는 이 무기한으로 들어가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고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 타이밍을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이 양 측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다음 보시죠. 장중 변동성이 극심한 하루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4월에 공포적인 그 급락을 끊어내고 종가 기준으로는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장중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게 출렁인 흐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글로벌 경기 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장중에 3% 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는 성장주에는 사실 쥐약이죠. 이 부분이 나스닥 장중 흐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금리가 다소 안정된 흐름, 고점 대비 꺾이면서 3% 아래로 2.9%대로 회귀하면서 나스닥 지수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는 흐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저가 대비해서 이 1시간 동안만 무려 한 2.5%나 튀었는데요. 종가는 12,500선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는 1.6%의 강세입니다. 다만 이제 성장주의 강세는 나왔는데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다우 지수의 탄력도는 크진 않았습니다. 0.26%의 플러스권 정도만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리지표 보시죠. 이날 하나의 특징이 거래가 많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매수도 매도도 좀 얕은 거래를 수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심리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CNN이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인데 전날 이게 29였습니다. 한 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죠. 30 여전히 심리는 공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FOMC 결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린이날 새벽에 전달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보고 판단하자라는 심리가 있었을까요? 대기 모드가 여기에서 엿보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이날 시장 상승의 흐름, 내부적인 흐름은 이 텔라닥의 주가의 반응을 보시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4월 28일 당잠사 내용이 이 위쪽에 가 있고요. 간밤 종가 상황 추가로 좀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이제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참 좋아하는 성장주의 대표 주자격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최대 원격 의료 기업입니다. 지금 당장 실적이 나지 않아도 앞으로 실적을 낼 성장 기업이다라는 이제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많이 무너지니까 캐시우드는 계속해서 이제 추가 매수를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익이 나지 않는 성장주는 당분간 금리 인상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많이 주저앉았죠. 2018년 그 전 수준으로 이미 회귀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급락을 면치 못하다가 간밤 10%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퍼센테이지 여기에 써야겠네요. 37달러 수준에서 종가가 형성됐는데 절대치 아직도 멀었습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여기에서 바닥에서 살짝 돌려 올라간 정도의 흐름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별 흐름도 이런 마찬가지의 궤를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텔라닥처럼 처참하게 밀리지 않은 빅테크 기업들이긴 한데 고점 대비했을 때 반토막 가까이 난 기업도 있고요. 한 20%, 30% 하락은 기본입니다. 근데 간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2% 이상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장중 내내 마이너스 흐름이다가 장막판에 이 순매수가 잡히면서 겨우겨우 플러스 마감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로블록스가 정말 많이 빠졌죠. 그래서 6% 상승인데 고점 대비했을 때는 오른 것도 아닙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5%의 강세, 이 종목도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건 이제 반도체의 강세인데 이건 잠시 후에 따로 보도록 하고요. 하나의 이제 특징은
그동안 연중 최저가로 밀려 있었던 그런 종목들은 쭉 오르고 그동안 시장 대비 선방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보였었던 시장 방어주 그리고 가치주들은 최근 들어서 한 2, 3거래일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스트코, 펩시코, 존슨앤존슨 등의 종목이 떨어지긴 했는데 고점 대비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1% 내외의 하락률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 보시죠. 반도체 보겠습니다. 참 반가운 내용인데 타이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지금 치솟는 인플레이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다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 테이블 위에 꺼내들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관세 인하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러면 반도체 더 많이 팔리겠네라는 기대 심리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온세미컨덕터가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고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기대감을 살리는 분위기. 대형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소부장 단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살아나면 우리 시장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연결이 되죠. 다음 보시죠. MSCI 국가 추종 ETF 마감 상황 기입을 해봤는데요. ETF 전반적으로는 약간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상승세를 그렸습니다. 0.33%의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환 상황이랑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코스피 200 선물은 밀렸습니다만 어제 종가와 여러 가지 이제 대입을 했을 때 오늘 견조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여기에 이제 반가운 소식,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어제 오후에 들렸습니다.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될 거라는 기대감이 어제 들렸는데요. 이제 기재부에서 대폭이라는 단어를 쓴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한도가 10억 원이었는데 이게 한 50에서 100억 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민주당의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여부는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통과된다 그러면 수급의 숨통이 트일 만한 이슈라는 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산업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당잠사에서 짚어드린 내용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11시, 오전 11시에 국정과제 공개 예정인데 이 일정이 있어서 그러면 윤석열 정책 테마 그동안 주목받았던 게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대로 쭉 아래에 썼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전에 마지막 있을 공식 이제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주목이 큰 상황이고요.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은 쪽은 UAM 관련 테마주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정말 수급 논리에 기대서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있어서 산업 분석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시죠. 먼저 UAM 무엇인가부터 볼까요? 도심항공교통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플라잉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어택시로 알고 계실 텐데 항공기로 이제 하늘의 통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이동수단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선두 기업은 한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장 기업 기준으로 찾아봤는데 조비 에비에이션이 꼽히더라고요. UAM 기차를 생산할 수 있고 테스트 시설을 함께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이제 유일한 기업이라고 꼽히는데 사실 지금 매출은 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 그리 높은 건 아닌데 2024년 미국 내에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긴 관점에서 볼 만한 포인트라는 이야기 많습니다. 근데 국내가 좀 아쉽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기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게 만들 수 있지 않냐 하시겠지만 군수용이죠. UAM은 이제 민수용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참여 기업들 아래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시야에서 매출이 나지 않는 이 산업이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어떻게 운용이 되고 어떻게 정부 주도로 추진이 잘 되는지 여부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결국에 이 맞물린 부분은 실적이 찍히는 쪽 방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한화 시스템도 나와 있지만 실적을 견인한 쪽은 다 방산 부분이었거든요. 다음 보시죠. 방산이 견인하면서 한화 시스템 어제 공개된 실적, 매출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먼저 나왔네요. 실적 잠시 후에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국정과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 이 내용도 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는 전기 수소차나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교통, UAM 등의 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여기고 있다고 많이 언급을 했었죠. 어떤 내용이 지원이 될까 구체적으로 이제 물망에 오르는 내용들 정리해봤고 UAM 쪽은 이쪽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방산 쪽에 실적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까지 발표된 내용들 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64억의 1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상승폭이 큰 쪽은 LIG 넥스원입니다. 과로 안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인데 무려 294%, 300% 가까운 성장률을 나타냈고요. 카이도 366%의 성장 여력입니다. 전반적으로 방산주 실적을 발표하는 족족 깜짝 실적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투자의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